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 출발에 앞서서요,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시장 분위기를 볼 텐데, 현재 거래소 시장은 0.2% 소폭 좀 밀려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분위기입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빠졌어요. 이건 이제 숨고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증시가 조금 더 강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하고 코스닥은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보조를 맞춰주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 보조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고 있는 가운데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바로 IT 업종과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쪽에서 지금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역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도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오늘 오르지 않은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올라갔다가 이 종목이 내일 또 빠질 수 있고요.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이 바로 내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 되는 이 장의 특징은 주가가 보통 하락에서 상승장으로 갈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누가 봐도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래 들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악재들, 주가를 떨어뜨렸던 이 악재들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최근에 FTX 이 거래소의 파산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뭐 제2의 리먼 사태가 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충격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먼 사태하고 이 사태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FTX 파산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거래소 시장에 대한 이 점검들이 분명히 또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뭐 이 문제 역시도 단기적으로 약간 우려스럽지만 결국은 또 해소가 되는 그런 문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우리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고 그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예측들보다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한다고 잘 맞지는 않잖아요. 예측들보다는 시장의 흐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좀 인정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 역시도 그동안 하락을 했지만 결국은 이 추세의 전환점이 분명히 나왔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악재들은 많지만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한 장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건 하락장에서가 아니라 상승장에서 보통 이런 특징들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역시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양시장 모두 거래소 시장이 지금은 추세 전환했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됐지만 코스닥도 역시 거래소를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대형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요하겠지만 코스닥 중소형주 역시도 우리가 시선에서 떼지 않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 가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요, 이제 연준 의원들이죠. 이 연준 의원들이 대다수가 발언을 많이 해요. 연준 의원들의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 의원수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발언들이 결국은 12월 달 FOMC 회의에 미리 보기 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그 결과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12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12월에 대한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 이건 아마 이번 주에 다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와 유튜브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만약에 전화 연결 안 되시면요.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거기에 실시간 방송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로보로보. 로보로보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매수-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8,600원이고요. 비중은 15%. 8,600원에 사셨어요? 예. 그리고 15%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좀 떨어져 있긴 한데요. 로보로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약간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만 봐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이 초기에 막 들썩들썩 거렸죠. 결국은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어떤 이슈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건데, 사실 이제 삼성 쪽에서도 이제 로봇 쪽에 대한 투자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로봇 쪽은 분명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은 이제 테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지만 또 재료가 없으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보로보는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까지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니까 좀 지켜주고 있고, 거래도 지금 중간에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음 테마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세를.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000원 정도를 잡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8,600원이잖아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종목들은 빠져서 좀 조용할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시끄럽다가 빠질 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로보로보는 기다리시면 한번 이제 튀어 오를 때 갑자기 확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럼 9,00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주가가 휘청일 텐데, 그러면 9,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정도 가면 9,000원 갈 것 같아요? 제가 뭐 항상 이제 굉장히 난감한 게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알 수는 확실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의 시세를 보면,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테마주들도 막 움직여요. 그러면, 로보로보는 가능하다면 올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시세가 워낙 강한 종목이라서. 그래서 올라올 때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기간을 한정해 두고 나오면 나중에 되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길어졌을 때 되게 지쳐요. 네. 그러니까 9,000원 보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TLB고요. 네. 51,000원에 15%입니다. 51,000원에 15%요? 네네. 자, 보도록 할게요. TLB. 예. 지금 51,000원이면 이제 매수는 혹시 언제쯤 하셨을까요? 좀 기간이 오래된 것인 것 같은데요? 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혹시 추가 매수 안 하셨죠? 예, 예.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근처까지 한번 탁 올라왔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놓쳤어요. 깜빡. 참 타이밍이 야속합니다. 예. 자, 보면 이제 TLB도 결국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에 올라가야 되나요? IT 쪽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왜냐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근래에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신호들이 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올라왔는데 코스닥 시장이 잘 안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좀 올라오죠, 더. 이런 것처럼 먼저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대형주, 그 다음에 나중에 중소형주들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IT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이 종목들을 보고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TLB도요, 조만간 이제 매수 가격 부근, 한 5만원 정도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많이들 물려 있어요. 그래서 5만원 정도 왔을 때 주가가 그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던 것도 차익 물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도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5만 원에서 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좀 파셨다가 밑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잡아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아, 예. 5만 원 왔을 때 그때 흔들리면 한번 정리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시고 그런 식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 무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까지 보유하면 그러면 주가가 반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손실이 많으니까 팔 수는 없고 그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무상증자는 받아야죠. 왜냐면 무상증자는 어떤 의미냐? 무상증자는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요? 주가가 올라올 때 보면은 11월 3일 날 주가 급등 나왔죠. 이때 네. 공시가 나왔잖아요. 무상증자 공시 1대1. 그죠? 아, 주가가 떨어져도 네. 나는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만큼. 그러니까 네. 무상증자는 아무런 그 악재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1대1 무상증자는. 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을 보태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럼 무상증자 받고 가셔야죠. 예, 지금. 이 무상증자를 받아도 이제 그 5만 원까지는 무상증자 받으면 선생님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예. 무상증자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본전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무상증자 받아서 네, 그 맞아요. 단가에 팔고 나오면 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황금 ST. 황금 ST.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고 7,550원. 7,550원이요. 네. 오늘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조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네, 고민이 이거를 네. 얼마까지 봐야 되는가 몰라서요. 그렇죠. 드디어 네. 그래도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네. 회사가 돈을 또 잘 벌고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보면 이제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열혈강판 그리고 뭐 냉연강판 이쪽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네.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결국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업황이란 말이죠. 경제가 회복되면 주가가 또 같이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온 폭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보면 거래들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알거든요. 이 종목을 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황금 ST는 단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황금 ST는 지금 수익이지만 여기서 수익을 좀 더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9,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이미 수익이잖아요.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8,50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줄이시고 수익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9,000원까지 바라보고 9,000원 부분에서 나머지도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잘 길게 알겠습니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DB 하이텍. DB하이텍이요. 네.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하고? 47,500원에 비중 10%. 47,500원에 비중 10%요. 네. 잘 사셨네요. 들어보니까. 지금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갔던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군요. 근데 네.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요. 아, 왜냐면 수익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네. DB하이텍과 다른 기업들의 좀 차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다른 IT 뭐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관련 업체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좀 조금씩 꺾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이런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부분이긴 하지만 실적이 다른 기업들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높아 보여요. 그만큼 밑에서 내려갔을 때 많이 막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제 IT 쪽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도 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거잖아요. 그만큼 네. 이 기업의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단기 대응보다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끌고 와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6만 원이요? 네, 6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셨다가 6만 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네. 중간에 네. 이거 좀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좀 교체를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네.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뭐 보고 여기서 교체하셔도 괜찮아요. 아, 5만 5천 원이요? 네. 아시겠죠? 아, 네. 더 비중을 실는 건 안 되죠. 지금 약간 좀 불안해서 전화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욕심이 생기죠. 이제 한 종목당 물론 비중이 네. 지금 10%라는 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비중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좀 도는 장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안 올라갈 때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네. 종목으로 좀 이제 분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CJ 프레시웨이고요. 네. 32,300원, 네. 비중 7%입니다. 32,300원의 비중 7%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 보이진 않아요. 그쵸?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CJ 프레시웨이를 매수하신 게 혹시 차트를 좀 보신 거죠? 아니요, 저는 파트보다는 아, 그래요. 이제 먹거리 위주로 사업이 먹거리 위주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고 네. CJ 프레시웨이가 요즘에 흑자로 전환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기업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종목의 매수 단가가 보면 이제 그 가격대에서 차트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반등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도 보면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학교도 통학을 하고 코로나에 대한 그 부담도 약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재평가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7% 매수하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지도 좀 있어 보여요. 맞나요? 네, 15%까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차라리 지금보다 좀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에 좀 근접한 가격이죠. 그래서 3만 원 정도에 좀 근접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5%라는 건 한 번 더 하신다는 거 의미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아, 이 네,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만 원에서 얼마냐면 3만 1,000원이죠. 이 가격 안에서 그냥 차분하게 매수를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주가는 이 종목은 끌고 간다면 4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사이에 그리고 분할로 해서 그리고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제가 대원전선을 매수가 1960원에 10%를 샀거든요. 1960원이요? 네, 꼼짝을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추가 매수를 해야 될란지, 그게 좀 답답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려운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주가도 지금 매수가부터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주가는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당분간은 또.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021년도에도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전선, 이제 통신 케이블 이런 통신 케이블과 같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네. 5G 쪽을 많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은 네. 한번 테마가 가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도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나서 나중에 분명히 또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전선은 네, 지금은 팔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은 팔 가격은 네.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종목은 한 1,6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또 다시 눌리고 또 올라갔다 눌리고 이런 가격들을 좀 반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좀 정 답답하시면 1,600원 정도 네. 가격이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정리하고 교체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손실 더 줄이고 나올지 이걸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해 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건 네, 더 밀렸을 때 한 5%라도 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네. 추가 매수하면 단가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그 돈을 만약에 다른 주식을 사서 그 투자한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가 볼 때 이 종목에 투자해서 기다리고 힘들고 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왜냐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차라리 지금 시장이 올라오니까 약간 기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 종목에 추가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네.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나서 더 떨어지면 손실해서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돈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뭐그 손질도 하지 말고 손질 하려니까 너무 네, 많이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이미 많이 떨어지고, 네, 예. 이미 많이 떨어지고 올라온 상태에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 네, 지금 네. 바로 손절보다는 1,6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그 조일 알미늄이고요. 네, 2,495원에 10%요. 2,490원이요. 네네. 그리고 10% 비중. 예. 매수 가격을 보니까 근래, 최근에 그죠? 네. 네. 자, 이 종목이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셨나요? 그 알미늄 가격도 오르고 뭐 네. 그 전쟁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가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보고 들어갔는데 또 오늘 특히 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나 좀 고민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외국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네. 주식을 이제 살 건데 어떤 주식을 살까 한번 고민을 했어요. 이 어떤 종목 이제 한 종목은 이제 그 전에 테마 때문에 주가가 좀 들쭉날쭉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살까요? 만약에 본인이 많이 외국인이면. 빠진 거. 그쵸. 많이 빠진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보통 초기에 반등이 나올 때는요, 그동안 테마가 있던 종목들, 재료가 있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냥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죠. 그런 네. 종목들이 먼저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문제가 있어서 빠졌을까?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 뭐 테마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순수 기업 가치보다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지금 코스닥 시장 이제 뭐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거래소도 올라오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 조금 더 탄력 있는 어떤 먹거리 없을까? 라고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죠, 수급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테마주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이때 이런 테마들이 한 번씩 탁탁 쳐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움직이기가 좀 힘든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예. 네. 그러니까 조일 알루미늄은 매수 가격이 다만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매수 2,500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는 분명히 테마주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소식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간대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강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오늘은요, 원래 보통 제가 저녁 8시에 강연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장 끝나고 나서 이후에 4시부터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4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2020년도의 시장과 2022년 현재의 시장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강연에 오시면 이 시장이 2020년도하고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4시 강연에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네요. 28만 4천 원에 5% 비중을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기업을 28만 원대에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5%의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 어떨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올라갈 때 과연 이 자동차와 부품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 이제 하원 쪽에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상원 쪽에서의 이 박빙.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공화당 쪽이 좀 우세하길 원했던 것도 인플레 감축 법안, 이게 그 국내 자동차 또는 부품업체들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른 부품주보다는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5%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21만 5천 원 아래로 한번 내려오게 됐을 때 그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1만 5천 원 정도 아래로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시면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한 26만 원 정도만 봐도 아마 회복이 되고 나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대모비스는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 낮추고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봐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매수 가격은 17,200원이고 비중은 10%네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지금 17,000원 가격대, 역시 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역시 다른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13,500원 이 자리 확실하게 넘기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넘기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바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13,500원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 한 5%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손실 보전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13,500원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확인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단가 낮아진 가격에서 원금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자, 어떤 종목일까요? 기가레인이네요. 자, 기가레인 매수 가격은 1,200원이고요. 비중은 10%. 자,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 종목이. 그리고 지금 이제 빈살만과 이재용 뭐 회동 추진 소식 뭐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5G 뭐 이런 이 뉴스들이 있어서 기가레인이 한번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안 팔고 있었다는 건 조금 더 뭔가 좀 큰 그림을 뭔가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주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거래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매집이에요. 매집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순차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잡혀야 되고요. 사실은 음봉이 잡힌다면 한번 눌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차라리 매수가 회복 수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족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기아레인은 수익에서 정리하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전화 연결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ABL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는 25,050원에 15%요. 25,050원에 15%요. 네. 지금 위쪽으로 이제 얼마 남진 않았어요. 매수가 회복이 좀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조만간 흐름이 제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세가 네. 위쪽으로 좀 방향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겨울철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 네. 아니라 이제 사이클상 이제 조금씩 움직일 시기는 왔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26,000원까지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6,000원요? 네, 맞아요. 26,000원 보고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26,000원 왔는데 26,000원 가격대에서 갑자기 확 치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시세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26,000원 가격대에서 그냥 왔을 때는 팔지 말고 26,000원 가격 왔는데 그냥 한번 툭 위로 올린다. 그럼 올라가는 거 보고 파세요. 아시겠죠? 더 수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세요. 그러면 2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15%인데 하나도 팔지 말고 그냥 다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26,000원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26,000원 왔잖아요. 네. 온 네. 순간 주가가 그냥 확 위로 튀면 올라가면 팔면 돼요. 튀는 거 보고서 그냥. 네. 근데 26,000원 왔는데 주가가 힘이 좀 없어. 그러면 거기서 팔면 돼요. 아시겠죠? 26,000원까지 왔다가 좀 내려가면 그때가 조금 네. 팔면 된다. 거기서 좀 말씀이세요? 흔들린다 싶으면 팔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하이닉스를요, 네. 30% 12만 5천 원에 몇 년 전에 샀어요. 그 한 2년 들어가는 거, 3년 들어가는 거, 그런데. 네. 근데 또 무장 내리가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한 2년 시간은 있어요. 넘칠 돈인지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 매수를. 예, 예. 왜 한 번에 사셨죠? 예. 그때 당시는 좀 좋았었어요, 가격이. 2년 전에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좋아 보이는 가격이었지만, 근데 그때도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가격은 그 12만 5천 원보다 현재 9만 원 가격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사요, 여기서? 지금 혹시 매수에 대한 그 여력이 좀 있으세요?
있죠, 돈은. 아, 그러세요? 여기는 한 5억 들어가고 있고요. 좀 있어요, 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금액은 많긴 하신데 이미 들어간 돈도 많고 하신데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좀 그래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결국은 돈을 벌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TV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형편이. TV 볼륨을 좀 줄이시겠어요?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하이닉스는요. 지금 네. 가격 보니까 91,000원 가격대잖아요. 그러면 네. 좀 천천히 95,000원 아래에 이왕이면 저는 9만 원 정도 가격 아래에 있을 때 네. 조금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9만 원 아래. 그때는 즐거워보고 넘어져갖고 병원에 실려갔죠. 아, 그래요. 일단 9만 원 가격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근데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최대 40% 정도까지. 이 기업은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더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30%니까 10% 정도만 더해서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세요. 9만 원 아래에서. 그리고 나서 1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돼요. 10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수익 나실 그렇게 거예요. 올라올 수 있대요. 네, 올라올 수 있어요. 한 네. 2년은 기한 있어요. 넘칠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금 이 종목은 이 가격대에서는 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쌀 때 이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싼 가격에서 예. 단가 낮추고 그러면 가시면 11만 괜찮을 거예요. 5천 이상도 벌 수 있어요. 잘하면요. 잘하면 볼 수 있죠, 당연히. 한 14만 원 그렇게 아, 해도요. 근데 지금 먼저 욕심을 갖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2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그 다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또 상담을 하셔야 돼요. 12만 5천 원 왔을 때 상담하시면 되겠죠? 네. 추가 매수했으면 그때 수익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사놓고 네. 병원에 들어간다는 게요. 아, 병원에 입원하신다고요? 이거 사놓고 놀래갖고요. 우리 떨어진대. 아, 떨어지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 또 뭐 어떡해요. 옛날에 그러면 2년 주식을 전에 하면 안 되는데.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금액이 크고 그게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파갖고. 그러면 병원에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추가 매수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면 어떡해요. 또 병원에 그래서 입원하셔야 돼요. 무사서 안 했어요. 무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어차피 시간 여유 있으시다고 했죠. 아, 그러면 삼성도 그렇고 둘이 똑같이. 삼성도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라는 건 원래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식에 돈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가져가시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매수 기다리시기만 잘하시면 매수가 이상해서 예, 한 매도할 수 있어요. 2년은 기다릴 맞아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참말로 반가운 네, 말씀하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주식을 우리가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야 뭐 사실 잃어도 다시 또 벌 수 있지만 그래. 건강 잃으면 그래도 안 돼요. 큰 그죠? 돈이고 너무 돈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잘 나오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예, 안 아시겠죠? 할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예. 연락 주셨나요? 예, KCC 네, 35만 원에 30%입니다. 35만 원에 30%요. 예. 지금 35만 원 30% 비중이시면 혹시 한 번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이게 좀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어요. 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래요. 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역시 이 종목 역시도 좀 많이 떨어진 편이라 그런데 지금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최근에 좀 드셨겠지만 근래 들어서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예, 예. 저점을 잡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KCC는 매수가가 지금은 좀 높아 보이긴 해도 추가 매수를 안 해도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에요. 어느 시점 정도 돼갖고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시간은 사실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올해는 지나야 돼요. 올해는 좀 지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말까지는 한 30만 원까지는 갈까요? 제가 앞에서도 상담하는 거 들으셨죠? 자꾸 그 기간을 물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기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더 걸려도 올라올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종목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재료도 분명히 또 있어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그래서 KCC는 그냥 35만 원까지 그냥 조금 편안하고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면 30만 원 위쪽에 올라와 있겠죠. 만약에 시세가 강하다면 그 이상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 회복되고 있는 추가 매수는 거니까. 필요 없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정보 네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하나 마이크론 네. 11,200원에 20%요. 11,200원에 20%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회복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나 그래갖고 전번에도 11,400원 찍고 그냥 내려오고 네. 여기가 저항대인가 어쩐가 그래갖고 제가 전화 급히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전화 주신 건 잘하신 건데요. 네. 네네. 아유. 이거 우리가 보통 저항, 뭐 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차트로만 모든 게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만약에 네. 차트로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무조건 차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어떨 때는 보면 차트의 흐름상 뭐 깼는데 깨고 나서 바로 막 튀어 올라가고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네, 잘 하나마이크론의 좀 봐주세요. 네, 잘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근래 네.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은 보통 우리가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네. 보통 반도체 업황을 좀 대변해 주는 지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 근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업황이 확실하게 뭐 살아났다가 아니라 보통 주가는 기대감으로 어떤 실망감으로 떨어졌다가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회복에 네. 대한 이미 바닥을 찍고 이제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여기서 팔면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지 저항이 필요 없는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면 이런 자리들은 그냥 훅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너무 불안하시면 목표 주가를 너무 높지 않게 13,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네. 차라리 13,000원 왔을 때 그때 절반 정도 비중 줄이고 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조금 더 길게 한 15,000원 정도 보고 할까 생각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13,000원에 절반 팔고 14,000원까지 보셔도 괜찮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그럼 지금은 11,400원에 저항 안 받을까요? 이 저항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저항대라고 생각을 해도 11,400원은 그렇게 큰 저항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한 번밖에 올라갔다가 빠진 적이 없잖아요. 이런 네네, 자리는 큰 맞아요. 저항대가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그냥 탁탁 넘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차라리 13,000원 이 가격이 저항이죠. 그래서 13,000원에서 절반 그래요?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하나 머트리얼즈고요. 네. 네, 매수가가 36,000원입니다. 비중은요? 비중은 10%인데요. 네. 제가 이걸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지금 손해 보셨다가 지금 수익이 나신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오늘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올라올 때가 돼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네. 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 판단을 못 믿으세요? 네. 시장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죠. 네. 근래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래도 그냥 또 여기서 또 떨어질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죠. 네, 무서워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보면요. 하나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주가가 66,800원에서 고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빠졌잖아요. 지금 36,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66,800원에서 주가가 55,000원까지 빠졌을 때 사람들은 일단 66,000원, 65,000원 이런 데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65,000원대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때 왜 매수했을까요? 이때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매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5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격은 뭐예요? 굉장히 싼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65,000원에 매수했다면. 그런데 네, 4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게 별로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뭔가 좀 팔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판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차라리 정 불안하시면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아, 4만 원이요? 차라리 4만 원 정도까지 받다가 4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좀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한 10% 더 사가지고 올라가도 될까요?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위쪽하고 지금 목표가하고. 굳이 이 종목을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길게 본다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약간 불안한 거잖아요. 10% 더 하면 더 불안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길게 본다면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길게 보면 저는 일단은 45,0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비중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미 수익이잖아요. 예. 수익인데 비중을 올리면 단가도 올라가요. 예. 일단 비중이 올라가면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거기서 내가 또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비중을 웬만하면 늘리지 마세요. 한 종목에. 여기에서는. 수익이 일단 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4만 원까지 먼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알테오젠인데요. 네. 38,000원에 20%인데, 네. 목표 주가를 한 45,000원까지 잡고 가도 될까요? 35,000원까지요? 네. 35,000원까지는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주가가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원래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힘든 거예요. 올라갈 때가 더 불안해서. 그죠? 내가 팔면 네. 또 바닥이고, 사면 9,000원이고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근데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아직 시장이 악재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네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악재들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떨어지는 시기가 2021년도예요. 네네. 그렇죠?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근데 네. 지난 6월 달에 호재가 없었나요? 호재가 있었죠. 계속 있었어요. 6월 달에 네네. 있었고 7월 달에 있었고 8월 달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사람들은 이제 호재가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똑같아요. 맞아요.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갈 때도 호재는 계속 나와요. 네네네.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도 악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네네네. 호재가 많이 있어도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요. 악재가 많이 있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조금 더 경험이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게 한번 45,000원까지 잡고. 네,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